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어제처럼 그 입력층과 출력층 두 개만 갖는 아주 간단한 신경망을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다른 그 숨어 있는 은닉층, 히든 레이어를 넣는 그런 신경망을 만들어 볼 거고요. 은닉층에서는 활성화 함수를, 선형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은닉층을 사용하는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활성화 함수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 요거를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떤 활성화 함수들을 사용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어, 좀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했었던 파일들 다 실행됐을까요? 저는 실행이 다 끝났어요. 어제 했었던 것까지는 패션 앰니스트 셋 임포트는 이렇게 가지고 왔었었고요. 넘파이, 타이플럿, 케라스,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SGD하고 신경망하고 구분했었죠. 그 다음에 애큐리시 스코어. 그 다음에 데이터셋은 케라스에서 제공되어지는 패션 앰니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가지고 왔었고, 모양은 6만 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었고요. 테스트 셋은 1만 개의 테스트 셋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3차원 배열로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 6만, 28, 28. 이렇게. 이미지의 크기는 28 픽셀 곱하기 28 픽셀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해본 것들은 이런 뭐 신발, 티셔츠, 뭐 치마, 원피스, 바지 등등등, 뭐 구두, 샌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가방도 있군요. 가방도 있고. 그거를 우리가 변수 이름 보시면요. train data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validation dat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 훈련센 6만 개를 테스트 셋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훈련센 6만 개를 테스트 셋, 검증 셋 20%, 그리고 훈련 셋 80%로 나눈 그런 거였었었고요. 그 다음에 SGD 클래시파이였었고, 그 다음에 신경망 만들 때, 우리가 신경망 넣어줄 때는 3차원 배열이 아니라 2차원 배열 형식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여기 리쉐입한 부분이 있고요.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리쉐입을 했고, 그래서 변수 이름이 조금 길긴 해요. 훈련, 데이터, 0과 1 사이로 스케일링 했고, 2차원 배열로 만들어준 변수. 그 다음, 밸리데이션 데이터, 0과 1 사이로 그 스케일링을 했고, 그 다음에 2차원으로 만들어준 그런 데이터. 그래서 여기 쉐입을 보시면 48,000개, 784개의 픽셀, 12,000개, 784개의 픽셀, 이렇게 나오고요. 신경망은 여기서 만들었던 신경망은 입력층, 그리고 출력층 10개. 왜 그러냐면 10개의 레이블을 구분해야 되는 10개의 레이블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 10개를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0개짜리 그렇게 해서 그 신경망을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컴파일하고 어,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로 선실함수, 카테고리컬 애큐러시 정확도를 평가 지표. 그런 다음에 피팅을 했죠. 피팅하고 여기서 제가 요거 되게 줄여버렸어요. 네, 요거 빨리 돌아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측값은 그 각각의 샘플들마다 10개의 확률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10개의 확률이기 때문에 실제 예측 레이블을 찾기 위해서는 이 10개의 확률들 중에서 최대값이 있는 위치를 찾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는 최대값이 아마 여기가 최대값인 것 같아요.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이니까 0.7, 70%. 여기로 예측을 할 거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최대값을 갖는 배열에서 최대값의 인덱스를 찾는 함수가 argmax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었고, 여기 정확도 보시면 85%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아마 에포크를 1000번까지 해도 90%가 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번만 에포크를 돌려도 훈련셋에서 정확도가 85%가 나오고요. 검증셋에서도 85%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좀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에포크를 더 늘리는 게 맞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이니까 에포크 줄여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어제 했었던 내용. 자 그리고 오늘 먼저 다룰 내용은 활성화 함수, 활성화 함수, activation function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신경망에서 은닉층,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숨겨져 있는 층들을 얘기를 합니다. 은닉층에서는 그 선형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은닉층을 사용하는 효과가 없어져 버린다. 모든 것들이 다 선형 방정식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비선형 출력함수, 비선형 함수를 이용해서 은닉층에서 비선형적인 값을 그런 리턴해 주도록 하는 게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활성화 함수예요. 활성화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는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요거 그 수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달러는요. 텍스트 이렇게 중괄호 이렇게 넣으세요. 중괄호 넣으시고 시그모이드 이렇게 할게요. 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요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네. 요렇게 작성을 하면 요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분수 만들어주는 거예요. defrag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분수를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 1, 그 다음에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x 이렇게 보이죠.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의예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의고 우리가 요거는 많이 봤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함수고 그리고 그래프도 한번 보여드렸었던 거예요. 우리 요거 다시 한번 어떻게 생긴 건지 그래프 직접 한번 그려볼게요. 자, x 값을 numPy 배열로 정의한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요. 어, x 값을 numPy 배열 a range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할게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구간은 아주 작게 0.0001 단위로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점들이 생기겠죠. 거기에서 리턴 값 찾아가지고 또 y 값을 찾고 그런 다음에 걔네들을 선으로 연결해주게 되면 그래프가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 정의 그대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그모이드 x가 들어간다 라고 하고 저 그대로 쓰시면 돼요. return 1 나누기 바로 1 더하기 익스포넨셜 계산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numPy에 exponentia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 쓴 거죠. 어, 분자에 1이 있고요. 분모에는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x3이라고 하는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y 값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y 값들은 어떻게 넣는다? 시그모이드에다가 x 값 넣는다. 이게 함수란 거잖아요. 그죠?
시그모이드 함수 호출해서 그 갤러 값을 리턴 받는다. 자, 얘를, 죄송합니다. x가 아니라 x values 이렇게 해야 되겠죠? x values. 그러면 x축 좌표로 사용할 값이 있고 y축 좌표로 사용할 값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어요. PLT 피겨라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피겨 사이즈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가로 길이를 세로 길이의 2배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PLT 점 플롯 그 다음에 x 값, y 값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리드 PLT 점 show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시그모이드. 이제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는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다? 다른 색깔로 보겠습니다. 네. y 값은 0과 1 사이에 존재를 하죠. 0과 1 사이에 존재를 하고 x 값이 0일 때 어디를 지나냐면 0.5를 지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면 양성, 음성, 양성일 확률, 음성일 확률을 계산할 때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쓴다는 얘기는요.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쓴다는 얘기는 이렇게 입력값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한다? 이 값을 시그모이드 함수에다 넣어서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리턴 값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 그 변수 값들이 어떤 값들이 들어가든지 간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갖는 그 유닛을 지나가게 되면 모든 값들은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변환돼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보다 큰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변환해서 출력으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선형일기식이 계산해 준 값이 뭐 무한대든 100이든 1000이든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1000이든 무조건 0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변환해서 출력을 내보내 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시그모이드 함수. 네, 그게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어,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떤 경우에 출력으로 많이 사용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류를 하는 문제에서 이진 분류 문제에서 출력층에서는 시그모이드를 많이 사용을 해요. 어, 그리고 물론 어, 중간에 은닉층에서도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우리 그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생각을 해볼게요.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확률적 경사 하강법은 어떤 선형 회귀식을 찾는 건데 네, 여기다 쓰려고 하니까 너무 네. 여기서 할까요?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란 그냥 간단하게 변수가 하나 있는 경우로만 생각을 할게요. 변수가 하나가 있는 걸로만 생각을 할 건데 어떤 손실함수가 있고 mean squared error나 혹은 logistic loss나 그런 어떤 손실함수가 있고 그 손실함수를 최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얘네들을 찾자. 찾을 때 어떻게 찾자? 그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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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서 찾자라고 하는 게 그 확률적 경사하강법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처음에 그 W 값을 찾는 건데 처음에 처음 값이 있겠죠. 이 처음 값은 어떻게 결정을 해요? 단수로 만들어요. 단수로 그냥 어떤 값이 될지 모르요. 어떤 값이 가장 최적의 값일지 모르잖아요. 어떤 값이 최적의 값일지 모르니까 일단은 처음 값을 일단은 단수로 가요. 이 값을 이 값을 다른 값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 값을 다른 값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최종적인 가장 최적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때 뭘 하냐 하면 이런 식을 쓰죠. 여기 그레디언트, 기울기예요, 기울기. 어떤 함수의 기울기를 계산을 해서 어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난수에서 그 기울기에 부호 바꿔가지고 조금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바뀌었겠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초기 값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위치에서 기울기 계산해서 그거를 또 빼서 약간 얘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 어. 그리고 다시 얘를 이닛에다가 놓고 그 위치에서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또 빼가지고 약간 이동시키고 예,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W가 조금씩 바뀌면서 어디론가 가겠죠. 이게 경사하강법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경사하강법의 생각인데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그레디언트. 음. 물론 얘도 중요합니다. 얘도 중요해요. 얘도 중요한데 뭐 흡습률이라고 부르는 거죠. 영,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W가 급하게 바뀔 거냐, 천천히 바뀔 거냐, 이런 그 차이가 있겠죠. 여기서 제가 그레디언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시그모이드 함수가 활성화 함수가 되는 경우, 시그모이드 함수가 활성화가 되는 경우는요, 자, 그 여기 4까지만 놓고 4에서 볼까요? 여기 x값이 4인 경우 접선의 기울기가 거의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깝죠. 기울기라고 어떤 함수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그 접선에 이렇게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얘를 기울기라고 하거든요. 음.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요 곡선에서 요 한 점과 만나는 직선을 그려주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울기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x값이 조금만 커져도, 그 다음에 x값이 조금만 작아져도 굉장히 0에 굉장히 가까워져요. 0에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기울기가. 자, 이 식을 보시면요. 이걸 보시면 기울기가 0이 돼버리면 기울기가 0이 돼버리면 처음 W 값에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그죠? 네.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처음 값에서 조금 빼가지고 다른 값으로 바뀔 텐데 기울기가 0이 돼버리면 처음 W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럼 몇 번을 반복하더라도 최적의 값을 찾아가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단점은, 시그모이드 함수의 단점은 그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는 부분들이 그런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느 한계 이상에서는 그 최적의 값을 찾아가는 그런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만드는 그런 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면 기울기가 크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는 기울기가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기울기가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그 그 다음 W 위치를 찾는 저 공식에서 W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반복을 몇 번을 반복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그런 단점이 생기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러면은 활성화 함수를 좀 다른 거를 써보면 어떨까라는 음, 생각에서 여러 가지 또 그 활성화 함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두 번째로 많이 활성화 함수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하는 하이퍼, 하이퍼볼릭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그냥 함수가 있어서 그냥 함수를 바로 할게요. y values, numPy에 탄젠트 h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그냥 그려보시면 됩니다. 여기 똑같이 x values 넣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래프 그릴게요. plt.figure, fig 사이즈는 8, 4 이렇게 하고요. plt.plot 그리고 x values, y values 이렇게 그리고요. plt.grid, plt.show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시그모이드 함수와 비슷해요. 근데 y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요? 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합니다. 생긴 모습은 시그모이드 함수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함수인데, y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그런 함수를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그 삼각함수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삼각함수에서 나온 건데 탄젠트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얘를 뒤집어 놓은 게 하이퍼볼릭 탄젠트. 예.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결국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쭉 좀 늘려놓은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와 비슷한 그런 단점을 가져요. 여기 x 값이 커지거나 x 값이 작아지게 되면 기울기가 0이 가까워진다. 그리고 기울기가 0이 가까워지면 W를 초기값 W에서 그 다음 W 위치로 이동시키는 게 거의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훈련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점이, 똑같은 단점이 있어요. 똑같은 단점이 있어요. 음, 네. 그러면 시그모이드랑은 완전히 다른 그런 그 함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종류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함수들 다루기 전에 위쪽에서 우리가 비슷한 코드가 조금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어떤 우리가 활성화 함수로 사용할 함수의 정의가 있으면, 활성화 함수로 사용할 함수의 정의가 있으면, 음,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그 y값 계산하고, y값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 그리고, 이 코드는 완전히 똑같죠. 그죠? 여기서도 함수의 이름만 달라졌지. 함수의 이름만 달라졌지. 그 다음에 얘하고 피겨 만들고 플롯 만들고 그리드 만들고 쇼우하고 요거는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한번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제가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def 플롯 어, 액티베이션 펑션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펑션 이름만 바뀌면 되죠. 펑션 이름만 바뀌면 되니까 펑션만 넘겨주고 x values는 numpy 점 a range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0.0001 이렇게 하고요. y values는 여기서는 펑션 x values 이게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함수라고 생각하면 함수가 들어왔으니까 그 함수 가지고서 여기 x축 값을 넣어주면 y 좌표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plt.figure 그 다음에 figure size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선그래프니까 플롯 x values 그려주고 y values 그려주고 그리드 넣고 그 다음에 plt.show까지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게 되면은요 이렇게 함수를 만들게 되면 이 코드 대신에 이 코드 대신에 플롯 액티베이션 펑션 여기다 numpy 점 tangent h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액티베이션 함수가 뭐냐라는 것만 여기다 넣어주면 액티베이션 함수가 뭐다라는 것만 넣어주면 이 반복되는 코드는 이렇게 똑같이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활성화 함수가 왜 필요한가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서 시그모이드 함수와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그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함수가 어떤 모양으로 생긴 것인가라고 설명을 드렸고, 시그모이드와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어떤 단점이 있느냐? x 값이 커지거나 작아질 때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훈련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 있다. 급격하게 0에 가까워지잖아요, 기울기가.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40분에 다른 활성화 함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